오늘 역사 채널에 하나 이렇게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이제 현재 보시는 이 채널은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채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이 영상에 이 지도 이제 한 장이 보이죠. 이 지도는 뭐 새로운 역사 교과서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이제 편찬한 그런 서적이라고 합니다. 주제 조명에도 뭐 역사 교과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교과서 대체용으로 뭐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 편찬했다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저도 뭐 책이 출간됐다는 그런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 내용은 저는 모르죠. 저는 우리나라 사학자들을 편찬했는 뭐 이런 책들은 사보지 않는다고 설명을 많이 들었고, 인터넷에서는 모든 걸 본문을 검색해 가지고 스스로 학습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채널에서 이 내용이 이 잘못된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 보기에도 뭔가 좀 이상해요. 이 지도를 보니까. 뭐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하면은,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요런 이제 단체, 이분들이 운영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죠. 뭐 상당히 숫자가 많네요. 사람들 보니까. 자, 한번 봅시다. 요런 이제 책들이 이제 출간됐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한가람 문화연구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 이제 대표가 누군지 한번 봅시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 소장 이덕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덕일이라고 하면은 이분이 되겠죠. 뭐 요즘 뭐 유튜브 뭐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제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뭐 동북공정 그거 막는다고 뭐 국회에도 뭐 많이 이제 등장하고 했던 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분 좀 유명하지요. 자, 그런데 이제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이게 좀 잘못됐다 그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돼요. 자, 그럼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채널에서는 어떻게 이제 배정을 해야 되냐 하면은 요렇게 배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부여하고 뭐 고구려, 뭐 백제, 신라 외 뭐 요런 식으로 뭐 대충 위치해야 된다. 자, 그런 설명인데, 근데 이덕일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에서는 뭐 이렇게 다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하고 만주 위쪽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뭐 이거는 기존의 고조선 그 강력하고 이거 똑같지 않나요? 제가 고조선이라고 이 검색을 해놨는데요. 여기 이미지 보시기 바랍니다. 뭐 한반도하고 여기 만주하고 이 위쪽 이렇게 다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뭐 이게 좋겠습니다. 여기 이미지 좀 작아가 그런데 대부분 한반도하고 만주 꼭대기를 다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봅시다. 자, 요렇게 다 비정을 해놨지 않습니까? 한번 봅시다. 한가람 문화연구 요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뭐 경기에 이렇게 돼 있으면 뭐 기존 역사하고 뭐 똑같은데 무슨 뭐 새로운 뭐 역사 교과서라고 이렇게 편찬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좀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역사 교과서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내용. 고대 한국사의 논란거리였던 한사군의 낙랑군 위치가 지금의 중국 하북성 동당 갈석산 또는 고대 요동 난화주변으로 확장됐다. 이것은 중국의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의 시작점이기도 하다. 여기 이제 낙랑군의 이제 위치를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하북성이라고 설명을 하네요. 뭐 하북성을 하면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만리장성 있고 여기 베이징의 이제 요 부분은 이제 위치를 설명을 하죠.
자, 여기가 이제 하북성이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이건 뭐 책이 뭐 1권, 2권을 출간된 대한민국 역사교과서는 최근 홍산 등 중국서 발굴된 유적과 유물을 풍부하게 제시하는 등 사실 전달에 주력해 과거 일제가 왜곡한 한국 고대사의 정통성 복원에 주력했다. 또한 구석기 시대부터 현대까지 100만 년 단군조선 수립부터 현재까지 반만 년의 역사를 일관되게 서술해 그건 한국사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앞뒤가 맞지 않아 이상하게 느낀 독자라면 이 책을 통해 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책을 보면은 우리 역사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이 교과서는 우선 삼국유사에 기록된 서기전 2333년 단군에 의해 고조선이 건국됐음을 사실로 인정한다. 아울러 기자조선과 유만조선 등을 사실로 받아들여 고조선 역사의 통시적 복원을 시도한다. 자, 그러면 단군조선이 이제 있었는 걸로 이 책은 이제 기록을 하고 기자조선과 이만조선도 있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이제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청나라 왕족이었던 기자는 동네설에 따라 서기전 12세기 고조선으로 넘어와 고대 요동 남아쪽 지역에 기자조선을 세웠으며 위만은 한나라와 조선과의 전쟁이 격심하던 서기전 3세기 전후 패수 나라를 넘어와 기자조선의 준왕을 쫓아내고 비슷한 지역에 미만조선을 세운다. 결국 중국의 진, 한과 고조선과의 실질적 국경선은 지금의 중국 북경 동쪽의 난화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낙랑군이 하북성에 있었다는 이야기는 여기 말장성 시작점 여기에 이제 있다는 그런 설명이네요. 뭐 그러면은 뭐 여기 이제 고조선 뭐 이거하고 뭐 그렇게 뭐 벗어나지도 못했네요. 여기 보시면은 뭐 하북성 그 말장성의 시작점 여기에 이제 끝이 나잖아요. 이게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고조선의 강력이 꼭대기가 됩니다. 자, 그럼 낙랑군이 여기 있었다면 고조선이 여기에 이제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고조선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은 그 땅의 영역이 고조선이 수도가 있는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낙랑군하고 고조선하고 요동하고는 다 같은 곳에 있어야 돼요. 뭐 그래가지고 이제 하북성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이분은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제가 이 낙랑군이 어디 있었는가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제 유튜브를 이제 많이 보셨다면 저는 어디에 낙랑군이 있었나 한번 봅시다. 고조선 낙랑군 위치 베이징. 저는 베이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또 고조선 베이징 평양 대동강. 자, 요거는 그 청일전쟁 당시에 뭐 일본하고 청나라하고 전쟁했을 때 그 일본에서 그리는 그 사파 있잖아요. 그거는 뭐 현재 뭐 영국에서 이제 복원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평양이 정확하게 베이징 북경이라고 적혀 있어요. 거기 대동강도 적혀 있고 만백제 고조선 대륙 뭐 저도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연구했는 거 뭐 보다도 뭐 여기에 보면 더 동쪽으로 가 있네요. 여기 말장성의 시작점 여기 산해관 이 앞에서 시작하잖아요. 이런 하는 이제 내용이 있는데 뭐 이 내용은 뭐 필요가 없겠고 뭐 그림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앞전에 여기 요 지도하고 똑같습니다. 뭐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 한가람 새 뭐 교과서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비판하는 이유가 되겠네요. 뭐 여기서 보면 뭐 대신라 후기신라 이래 돼 있고 뭐 대진 발해가 여기 있대요.
발해가 여기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발해도 요동에 있어야 되고 고조선이 있는 위치가 발해가 돼야 돼요. 그러면 발해가 여기고 대진국이 여기면은 앞전에 그 낙랑국도 여기가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저는 한번 봅시다. 저는 이 고조선이 어디 있었다고 하나. 저는 또 고조선이 여기 보세요. 고조선하고 낙랑군하고 위치가 또 같은 데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고조선하고 평양하고 대동강 다 같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여기다 보면 고조선 마한 지역이다. 이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마한이 북경 베이징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위치가 있는 지역은 연나라가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연나라가 있는 위치가 거기가 고조선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중화민국왕에서 복원하고 있는 사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연나라에서 고조선을 쳤다고 하잖아요. 그래가 고조선이 뭐 다른 쪽으로 뭐 이동하거나 그래서 이제 폐망했는데 이 연이 이제 고조선 땅을 이제 침범해가 먹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 고조선의 땅이 이제 연나라는 속한다 그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리고 원래 연나라가 그 위치가 이동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연나라가 초기에 위치하고 이동되는 위치도 좀 다르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하여간 연나라가 고조선을 쳤기 때문에 이 고조선이 망하면서 연나라의 땅으로 이제 됐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연나라의 위치하고 고조선의 위치는 늘 가까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이제 고조선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추적을 해보면 뭐 고조선 평양 대동강 위치는 어딘가 베이징 뭐 이렇게 폐수 낙랑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뭐 신라는 여기 또 한반도 이렇게 있었다고 이제 설명을 하네요. 그리고 앞쪽에 한번 봅시다. 뭐 통일신라 초기 대부분의 이제 고구려 영토를 회복했다고 발해 공국으로 만주 남부 일대로 이제 후퇴한다. 이거는 고려의 북방 강약이라고 합니다. 고려의 부채문 있었지만 대체로 현재 만주에 있는 천령과 공엄전을 경계로 북방 민족들과 대치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엄전 위치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이 공엄전 위치는 맞는데 여기에 뭐 고려의 북방 강약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고려의 위치는 틀렸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 한가람 그 역사문화연구소에도 이 고려를 한반도로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위쪽에 여기에 천리장성이 있었다. 뭐 그렇게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경계를 이렇게 점선을 이렇게 표시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한반도 이 아래쪽 이분은 이제 고려로 땅을 본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주하고 한반도 요 아래쪽에 이게 이제 고려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고 이렇게 서술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추적해 놓은 고려의 위치 한번 봅시다. 저는 뭐 어디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찾은 이 고려는 여기 어디입니까? 선화봉사 고려동의 송나라 고려는 천자국이다. 고려가 천자국이고 송나라가 속국이다 그런 의미죠. 속국이란 뭐 제국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지도가 나오지는 않네요. 설명은 나오는데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요거네요. 세계 최초 고려의 삼경, 서경, 중경, 동경, 경유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제가 다른 키워드를 한번 검색해 볼게요. 재민이라고 한번 검색해 볼게요. 그럼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나오네요. 자 이것도 보면 세계 최초 대한민국 사학계가 번역 조작한 고려 도경 고려 수도는 베이징 요 베이징이라고 돼 있죠. 저도 천자나라였다. 자, 저 요거 한번 터치해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고려의 위치가 여기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송나라 사실인 서경이 남긴 선화봉사 고려 도경의 내용을 보면은 서경이 고려의 수도에 이제 머물렀죠. 거의 뭐 한 달 뭐 가량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고려의 위치가 여기로 나와요. 그래가지고 제가 영상 촬영하면서 이 북경 베이징이 고려의 수도였다, 그렇게 설명을 많이 드렸잖아요. 그리고 뭐 거라는 여기 있어야 되고 금나라는 고려의 오른쪽 동쪽에 있어야 된다, 즉 동북 쪽에 있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요거는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 실제 거라는 이 위쪽 여기에 있어요. 그 선화봉사 고려 동향이다 보면 동북 방향에 있다 하기 때문에 거라는 왼쪽에 여기에 있어야 되고, 금나라죠. 금나라는 여기 이 위쪽에 이렇게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고려 위치가 여기에 이제 나오죠. 그러면은 여기 고려 북방 강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이상하죠. 북방 강역이 아니라 동북 강역이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북경조약 1860년대 청일 러시아 불법조약을 한 게 연해주도 있고, 만주해방 1909년 일본이 청일 불법적으로 남긴 간도, 뭐 간도하고 그리고 서간도죠. 서간도하고 동간도, 뭐 북간도,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1909년도에 뭐 만주 해방 요 시기에는 뭐 이 정도까지 강력이었다고 이제 설명하는 것 같아요. 뭐 연해주도 나오고 있습니다. 불법 조약으로 빼앗긴 연해주와 간도, 뭐 이 정도 땅만 이렇게 찰 수 있다 해도 뭐 상당히 크죠. 실제는 이거보다 더 크죠. 고래 영역은 이 바이칼 호수 이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흑룡강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위쪽에 흑룡강 이까지 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너무나 작게 잡았네요. 고래의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다 이런 식으로 사설을 다 해석하는 겁니다. 고래는 북경 베이징이 여기에 있었지 않습니까? 땅이. 수도를 이제 기점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기 한반도 여기가 아니라. 아래쪽에도 뭐 있나요? 아래쪽에는 없네요. 자, 여기에 또 명나라 이런 말이 나오네요. 명나라의 철령의 설치를 계기로 촉발된 고려와의 분쟁에도 비록 이성기가 위화도 압록강이 아닌 요하의 지류에서 해군에 돌아왔지만 기본적으로 철령과 공금전을 경계로 하는 고려 국경선의 조선 말기까지 이어진다. 자, 여기 보면 또 이성계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한가라 문화 역사 맞죠? 이 단체도 기존 사관, 그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명나라가 태조 이성계가 건국한 이 자체를 모르면 우리나라 역사를 해석을 못해요. 이분들은 실록도 한번 제대로 보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명나라란 말이 이렇게 따로 나오고 또 이성계라고 따로 구분을 짓기 때문에 두 개의 나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가 이렇게 비난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 식민사관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고작 조금 더 벗어난 게 여기에 이제 낙랑군이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됩니다. 보통 낙랑이라고 하면은 이 여기에 북한 평양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다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더 이동을 조금 하기는 했는데 이 고래 강력과 그 위치도 잘못 알고 있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됩니다. 자, 여기가 이제 고려라고 이분들은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송나라 서강이 남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 그 분석을 하면 고려의 수도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고려의 위치가 어딘지조차도 모르고
자신들은 새로운 역사 교과서다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붙여가지고 거창하게 책을 출판을 했네요. 자, 그러니까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이 채널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자,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는 이렇게 이제 비정을 하잖아요. 자, 고구려, 뭐 신라, 백제 외 부여는 여기에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요즘은 이게 부여가 이제 여기에 있었다고 이제 많이 또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 정도 이렇게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뭐 이것을 여기 한반도에 다 이제 또 붙여가지고 또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아니라는 그런 설명이죠. 그러니까 한반도하고 대륙하고 이게 다 우리의 땅인데 뭐 한쪽만 이제 분할해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는 좀 곤란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이덕일 이 한가람 뭐 역사 문화 이 단체도 이분들도 안 되겠네요. 이분도 식민사관에서 못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서쪽으로 가기는 했는데 그게 한계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번 예전에 그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동북공영할 때 그게 국회에 이제 나와가지고 그 많은 활동을 하셨죠. 뭐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도 이렇게 머리에 들어가 보면은 대부분 식민사관이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여기 많은 이렇게 연세가 좀 드신 분하고 뭐 젊은 분도 이렇게 종종 이렇게 좀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자, 이런 사람 머릿속도 이제 뻔하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한가람 역사문화연구소 이 단체도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학계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들 제 채널을 많이 구독을 하고 제 영상을 많이 보셨지만 실제 이제 고려의 위치가 여기에 있는 걸로 나와요. 그런데 무슨 여기 한반도에 이렇게 비정을 해가지고 설명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낙랑군이 이제 여기에 있으면은, 그럼 낙랑군 땅이 여기에 있다면, 그럼 낙랑군이 크기가 요거밖에 안 되나요? 여러분, 한 나라가 탄생하면은, 나라의 크기가 고작 요거밖에 안 될까요? 최소한 이 정도 이렇게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만큼. 뭐 요동이 뭐 여기 있다고 설명을 하고, 뭐 임동군이라고 했고, 뭐 여기 있다 설명을 하는 부분이 됩니다. 뭐 요동은 뭐 그래도 좀 이렇게 많이 뭐 근사치에 간 것 같습니다. 그럼 요동이 여기 있으면 고조선도 여기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고, 낭당군이 여기 있으면 고조선도 여기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역사 추적을 해보니까, 여기서 더 서쪽으로 더 가야 된다. 고조선은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대 국가 위치를 찾아서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유튜브 또 한 채널이 있잖아요. 이기훈의 역사와 미래라는 그 채널이 있잖아요. 그분도 뭐 대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부여가 여기에 있었다고 그분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보통 우리 부여를 하면 한 번도 이 꼭대기 여기에 있었다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현재는 발해가 뭐 여기에 있는 이것이 다 발해라고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뭐 고대 발해는 여기에 이 대륙 서쪽으로 이쪽으로 이제 더 가야 된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예전에 이제 발해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발해는 그 나라 이름이라고 그 보기는 좀 그렇고 이 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그 호수는 이제 바다라고 이제 봐야 되는데 실제 발해는 이름은 대진국이죠. 발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나라로 말하기도 하고 뭐 여기에 있는 그 우측에 이 바다를 이제 발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좀 이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발해를 대진국으로 그렇게 불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야 좀 헷갈리는 게 없죠.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도.
저는 뭐 사서 분석하니까 이 신라가 여기 산동반도에 있는 것보다는 이 더 아래쪽에 이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구려하고 백제 신라가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 계속 이제 다투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한강이 위치가 어딘가 그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황하가 여기에 지도에 보면 이게 한강인가 안 그러면은 이 황하와 가까이 있었는 어떤 한 강이 한강인가 그 기준에 달랐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고구려가 여기 있고 백제 신라 외가 이렇게 돼 있다면 요 사이에 요 항아가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면 한강이 돼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강이라고 하면은 양자강을 많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만약에 양자강이 한강이 맞다면은 신라가 이렇게 산동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양자강 아래쪽에 있어야 돼요. 정상입니다. 그러면 요 외라는 나라도 양자강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양자강 위쪽이 거기가 백제하고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백제가 또 영토를 확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라가 양자강 여기 아래쪽에 여기에 있었다 보면은 신라의 왼쪽에도 이제 백제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백제는 여기에 양자강 왼쪽 편에 하고 여기 산동 이 부분하고 이렇게 걸쳐 가지고 이렇게 백제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게 다 기점이 이제 한강이 어디 있는가 거기에 달렸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한강. 여기에 이제 고구려, 신라, 백제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이쪽 부분에 있었다 그러면 고구려, 신라, 백제 요 사이에 여기가 한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래야 이 삼국이 한강을 서로 이제 나라 가지고 싸웠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보통 한강을 하면 여기 지도에 보면 이 대한민국 서울 땅 여기에 이제 한강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에는 이제 여기는 백제가 되고 뭐 오른쪽에는 여기 신라가 되고 그 북쪽은 이제 고구려가 되니까 요 항상 한강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모든 역사가 다 해석이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나라도 이 한강을 차지했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됩니다. 당에 여기에 있었다면 대륙에 있었다 그러면 만약에 한반도가 삼국이 있었다면 당나라가 이렇게 한강까지 이렇게 점령을 했다 이제 그런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국이 대륙에 있었다면 여기 당나라가 왼쪽에 있는 이 당나라가 여기밖에 못 왔다 이제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돼요.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고구려 땅이 옛날에는 양자강까지도 그 강역이 됐다 이제 설명을 하니까 뭐 양자강은 이 아쪽에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고구려하고 신라하고는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설명이 되잖아요. 뭐 하여간 뭐 역사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그 하나의 이제 사설을 가지고도 이게 다르게 각각 이제 해석을 하니까 이 통일되지 않으니까 이제 약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한가람 이제 역사 문화 연구소에서도 뭐 역사 교과서를 이렇게 출간을 했다고 하는데 고작 낙랑군이 이제 여기에 있었다 뭐 요 정도밖에 못 나갔다 그런 설명이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이제 배우던 그 낙랑군은 현재 이제 북한 땅 평양 여기서 낙랑군이 이쪽으로 이제 이동했다 이제 그 정도만 되고 나머지는 이 강력은 뭐 기존에 배우는 역사관하고 이제 크게 이제 강력이 다를 것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단체는 그 태조 이성계께서 이제 조선을 건국하셨는데 이 한반도에 이제 조선을 건국하셨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 같아요. 이성계가 어디에서 조선을 건국했는지 그것을 모르면은 진정한 역사 단체가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태조 이성계는 명나라를 건국하셨죠. 이 단체도 제가 보기에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론 낼 수가 있겠습니다.